서연아, 어디 있니? 방금 전까지 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60을 넘긴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이름은 박정숙이고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혜진이와 사위 민기 씨도 3년 전 비행기 사고로 함께 떠났죠. 그 비행기는 동남아로 가는 여객기였습니다. 추락 소식을 듣고 공항으로 달려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공항만 가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딸 부부가 떠난 후 저는 손녀 서연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이제 5살이 된 귀여운 아이죠. 서연이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서연이 얼굴이 보고 싶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서연이 곁을 지켜야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은 서연이의 생일입니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아침 일찍 서연이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복도에서부터 들렸죠. 할머니, 오늘 공항 가는 날이에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럼 우리 공주님 생일인데 당연히 가야지.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딸의 웃음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오늘 공항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연이가 비행기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이상하게도 부모님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서연이는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요. 공항 전망대에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걸 보는 게 서연이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공항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죠. 사실 저는 공항이 두렵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 때문이에요.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아침을 먹으며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비행기 장난감도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오늘은 서연이 생일이잖아. 서연이는 좋아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토끼 인형 뽀미를 안고 돌아왔어요. 뽀미도 데리고 갈 거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뽀미는 서연이가 가장 아끼는 인형이에요. 어딜 가든 꼭 챙겨 다니죠.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빗겨주는 동안 서연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비행기를 볼 수 있을지, 어떤 장난감을 살지.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 놓으면 안 돼요. 알았어. 할머니가 꼭 잡고 있을게.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도 상쾌했어요.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차들을 세웠어요. 저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야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지자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서연이의 들뜬 표정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은 서연이를 위한 날입니다. 제 두려움 따위는 중요하지 않죠. 공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온 이곳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안내방송, 출발 안내판에 깜빡이는 불빛들. 모든 게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와, 할머니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게 조심해야 해. 할머니 손 꼭 잡고 있어. 우리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공항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높은 천장과 큰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비행기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저기 비행기 있어요. 저는 서연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흰색과 파란색이 섞인 여객기가 활주로에 서 있었죠. 서연이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우리는 먼저 장난감 가게로 향했습니다. 3층에 있는 큰 매장이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연이는 계속 비행기 이야기를 했어요. 매장에 도착하자 서연이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진열대마다 온갖 장난감이 가득했거든요. 자동차, 인형, 블록, 그리고 비행기 모형들. 서연이는 제 손을 놓고 비행기 코너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진짜 같아요. 서연이가 들고 있는 건 큰 여객기 모형이었습니다. 꽤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난감이었죠. 가격표를 보니 제법 비쌌어요. 하지만 오늘은 서연이 생일입니다. 돈 따위는 문제가 아니죠. 마음에 들어? 네, 이거 정말 갖고 싶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다른 진열대 쪽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저기. 서연이가 가리킨 곳에는 특별 전시 코너가 있었습니다. 더 큰 비행기 모형들이 진열돼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큰 모형 하나가 서연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지갑을 찾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죠. 그때 공항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찾아서 고개를 들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손에서 전해지던 따뜻한 감촉이 사라졌어요.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목소리를 조금 높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진열대 사이를 빠르게 걸어 다녔습니다. 비행기 코너, 인형 코너, 블록 코너. 어디에도 서연이가 보이지 않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진정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더 넓게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분홍색 원피스 입은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는데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못 봤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매장을 한 바퀴 더 돌았지만 서연이는 없었어요. 화장실에 갔나 싶어 여자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도 없었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3년 전 공항에서 딸을 잃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매장 직원에게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직원이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손녀가 사라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꺼냈어요. 보안팀에 연락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도착하기까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저는 매장 주변을 계속 배회했습니다. 혹시나 서연이가 나타날까 해서요. 젊은 남자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님, 제가 강민수 보안 요원입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녀가 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제 옆에 있었는데 지갑 찾느라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없어졌어요. 아이의 나이와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5살이에요. 분홍색 원피스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요.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강민수 요원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 느린 동작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서연이를 찾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요. 이름은요? 박서연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안내방송을 내보내겠습니다. 강민수 요원은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공항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서연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5살 여자아이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토끼 인형을 안고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안내 데스크나 보안 요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강민수 요원은 무전기로 계속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CCTV로 확인할 수 있나요? 보안실로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오세요. 우리는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3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대의 모니터가 보였어요. 각 모니터에는 공항 곳곳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태준 보안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실종 아동 건입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태준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장난감 매장이 나타났어요. 몇 시쯤 사라졌습니까? 한 20분 전쯤이요. 김태준 팀장은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서연이가 있었죠. 서연이는 비행기 모형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느라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서연이가 다른 쪽을 바라봤습니다. 특별 전시 코너 쪽이었죠. 화면 구석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회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가 서연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남자는 서연이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 손을 잡았어요. 둘은 함께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다른 카메라로 전환했어요.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였습니다. 남자와 서연이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고 남자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서연이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김태준 팀장은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일단 추적해 보겠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재빨리 여러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남자와 서연이의 동선을 따라가는 거였죠.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남자는 서연이를 데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2층, 1층을 지나 지하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 쪽입니다. 김태준 팀장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차에 태워서 도망가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빨리 막아야 해요. 제발이요. 저는 김태준 팀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모든 팀원 주목. 실종 아동 납치 의심 사건 발생. 용의자는 검은 모자에 회색 점퍼를 입은 40대 남성. 현재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 중. 즉시 차단하라. 무전기 너머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차에 타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계속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카메라로 전환됐어요. 어두운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와 서연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서연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은요? 왜 안 보여요? 곧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남자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주차장 구석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합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강민수 요원과 다른 요원이었죠. 멈추세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서연이를 차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어요. 안 돼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상황은 제가 어쩔 수 없었죠. 보안 요원들이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자는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당했어요. 서연이는 차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죠. 보안 요원 한 명이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곧 만나실 수 있어요. 김태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남자 누구예요? 왜 우리 서연이를 데려간 거예요? 경찰이 조사할 겁니다. 일단 보안실로 데려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 전 딸을 잃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공포가 다시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연이를 지켰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수 요원이 서연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살아있고 안전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연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김태준 팀장이 조용히 물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아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 남자가 누구인지, 왜 서연이를 데려가려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형사가 보안실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로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 형사입니다. 이쪽은 박미연 형사고요. 이준호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의자는 어디 있나요? 지금 다른 방에서 대기 중입니다. 일단 피해자분 진술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준호 형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미연 형사는 노트북을 꺼내 기록을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지갑을 찾던 순간 서연이가 사라진 것, CCTV로 확인한 장면까지 모두 말했어요. 용의자가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준호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이는 제품에 안겨 있었지만 좀 진정된 상태였습니다. 서연아, 아저씨가 뭐라고 했니?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큰 비행기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진짜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요. 이준호 형사와 박미연 형사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정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따라갔니? 네, 진짜 비행기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더 꽉 안았어요. 괜찮아, 서연이 잘못이 아니야. 이준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용의자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두 형사는 보안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김태준 팀장도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무릎에 앉아 토끼 인형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무서웠어요. 나도 무서웠어. 정말 많이. 다시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을게요. 그래, 약속하자. 20분쯤 지나서 이준호 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최현우, 45세입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왜 우리 서연이를 데려가려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전과가 있습니다. 아동 유인 및 약취죄로 5년 전에 복역했고 2년 전에 출소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과자라니요. 그것도 아동 유인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준호 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출소 후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의 집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미연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최근 공항과 대형 쇼핑몰에서 아동 실종 신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아이의 관심사를 이용해 유인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보안 요원들이 늦게 도착했다면 서연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할머니께서 빨리 신고해 주신 덕분에 아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최현우는 차를 몰고 공항을 빠져나갔을 겁니다. 저는 서연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제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마 많이 지쳤나 봐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현우는 구속될 겁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거예요. 증거도 확실하고 CCTV 영상도 다 있으니까요. 이준호 형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진 않았어요. 혹시 보복 같은 건 없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동안 교도소에 있을 테니까요. 박미연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내로 정식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만 해도 평범한 생일 나들이였는데 순식간에 악몽이 됐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괜찮아요. 집에 가셔서 쉬세요. 아이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보안실을 나와 공항 밖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서연이는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단 몇 분 차이로 서연이를 잃을 뻔했죠. 3년 전 딸을 잃은 아픔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연이를 지켰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토끼 인형도 옆에 놓아줬어요. 서연이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갔어요. 서연이가 깨어나면 배고플 테니 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악몽을 꿨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재빨리 서연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울먹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무서운 꿈 꿨어? 네, 아저씨가 또 나타났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침대에 앉히고 옆에 함께 앉았어요. 괜찮아. 이제 그 아저씨는 못 와. 경찰이 잡아갔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조금씩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 같이 자면 안 돼요? 물론이지, 같이 자자. 저는 서연이와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연이는 제 팔을 베고 눈을 감았어요. 저도 서연이를 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CCTV에서 봤던 장면들, 최현우라는 남자, 서연이가 차에 타기 직전의 순간들,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늦게 신고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보안 요원들이 조금만 더 늦게 도착했다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눈을 떴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처럼 밝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밖에 안 나가도 돼요? 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아니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 일이 서연이에게 큰 충격을 준 게 분명했어요. 그래, 오늘은 집에서 쉬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아침을 먹고 서연이는 거실에서 토끼 인형과 놀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서연이를 지켜봤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이준호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준호 형사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최현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의 집에서 여러 증거물을 발견했어요. 어떤 증거물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항이나 쇼핑몰에서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동용 옷까지도 여러 벌 있었고요. 끔찍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노렸는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서연이 말고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확인 중입니다. 과거 실종 신고된 아동들과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겠죠? 물론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중형을 받을 겁니다. 이준호 형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서연이 상태는 어떤가요? 어제부터 많이 위축됐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동심리 상담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이는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심리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이준호 형사가 소개해 준 곳이었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상담사는 3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미영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나는 정미영 선생님이야. 정미영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뒤에 숨어 대답하지 않았어요. 처음이라 낯설지? 괜찮아. 천천히 친해지자. 정미영 상담사는 서연이에게 인형을 하나 건넸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할 만한 곰 인형이었어요. 이건 선물이야. 서연이 토끼 인형이랑 친구 삼으면 좋겠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할머니는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이랑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미영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보며 물었어요. 서연아, 할머니 밖에 있을게. 괜찮겠어? 서연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어땠어?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정미영 상담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저는 서연이를 의자에 앉히고 정미영 상담사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연이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은 트라우마 초기 단계입니다. 불안감이 높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요. 정미영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할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입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서연이가 안전하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서연이가 원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강요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나쁜 사람은 경찰이 잡아간대요. 맞아. 그래서 이제 안전해. 그럼 다시는 무서운 일 없을까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약속해. 서연이는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도 서연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옆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은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서연이는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회복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악몽은 언젠가 지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무서워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어느 날 이준호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언제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연우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대로 처벌받게 하려면 제가 증언해야 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서연이는 정미영 상담사에게 맡겼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판사석과 증인석, 방청석이 있었죠. 최연우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그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서연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최연우의 범행을 설명했어요. 과거 범죄 기록, 이번 사건의 경위, 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물들. 피고인은 5년 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연히 발견돼 미수에 그쳤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을 겁니다. 이어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어요. 증인은 사건 당일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지갑을 찾느라 잠깐 한눈 판 것, 서연이가 사라진 것, CCTV로 확인한 장면들.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딸을 잃었거든요. 서연이마저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최현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서연이에게서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지갑을 찾느라 잠깐. 그렇다면 증인의 부주의도 있었던 게 아닙니까? 변호사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부주의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용해 아이를 유인한 건 피고인입니다.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인, 피해자를 비난하는 질문은 자제하십시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다음은 최현우의 진술 차례였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길을 안내해 주려던 것뿐입니다. 아이가 길을 잃은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에 모든 게 찍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까? 왜 차에 태우려 했습니까? 최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최현우를 바라봤어요. 피고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과거 범죄 기록도 있습니다. 재판은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말했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피고인은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았어요. 2주 후 선고일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법원에 갔어요. 이번에도 서연이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현우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판사가 들어오고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현우는 아동 약취 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10년이라는 형량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다른 아이들이 안전할 거예요. 최현우는 아무 표정 없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후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법정을 나와 이준호 형사를 만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빨리 신고해 주신 덕분이에요. 이준호 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긴 하지만요. 시간이 약입니다.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연이를 데리러 정미영 상담사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재판 어떻게 됐어요? 정미영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10년 선고받았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마음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쁜 아저씨 이제 못 오는 거예요? 응, 이제 못 와. 오랫동안.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서연이는 안심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많이 먹어. 서연이는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서연이는 제품에 안겨 만화를 봤습니다. 할머니. 응? 나 할머니 사랑해요.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더 꼭 안았어요. 할머니도 서연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서연이는 제품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낯선 사람을 조심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밝아졌습니다. 정미영 상담사와의 상담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였지만요. 어느 날 서연이가 저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저와 서연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림 속 저는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예요. 슈퍼히어로 할머니.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슈퍼히어로야? 할머니가 날 구해줬으니까요. 서연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우리 서연이가 더 용감해. 이 모든 걸 잘 이겨냈잖아.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이준호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연우 사건으로 공항 보안 시스템이 강화됐대요. 정말요? 네, 아동 실종 대응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졌고 CCTV도 추가 설치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른 아이들은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빨리 대응해 주신 게 큰 교훈이 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의미 있었어요. 그날 서연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였죠. 서연이는 그네를 타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밀어주세요. 알았어. 저는 서연이를 그네에 태우고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서연이는 즐겁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놀이터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한 여자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나랑 같이 놀래? 서연이가 먼저 말을 건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뿌듯하게 지켜봤어요. 좋아. 여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는 함께 미끄럼틀로 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1시간쯤 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연이를 씻겼어요. 침대에 눕히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할머니, 응?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고 서연이를 봤어요. 정말? 네, 할머니가 지켜주니까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평생?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들었죠. 저는 한참 동안 서연이를 지켜봤어요. 6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서연이가 사라졌을 때의 공포, 절망감, 분노.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고 저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죠. 그날의 기억은 평생 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 됐어요. 저는 서연이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정미영 상담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오늘 서연이가 친구와 놀았어요.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서연이가 많이 회복됐어요. 할머니께서 잘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겁니다. 서로를 지키며 사랑하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년 전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봤습니다. 혜진아, 서연이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딸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맡긴 아이 엄마가 끝까지 책임질게. 평생 지킬 거야.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불을 껐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가서 침대 옆에 누웠어요. 서연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도 악몽은 없을 거예요. 서연이도 저도. 우리는 이제 괜찮았으니까요.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서연이를 지킬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빨리 신고할 수 있었던 것, 보안 요원들이 제때 도착한 것, 서연이가 무사했던 것,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단 몇 분의 차이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운이 따랐고 이제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시원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모든 게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고 제 곁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해, 우리 서연이.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서연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우리의 새로운 인생. 그 시작점에 우리는 함께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위험한 일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서로를 지키며 사랑하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평화로운 날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할머니와 손녀의 새로운 인생.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